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CES에서 이런 젠슨왕 CEO의 발언이 연설이 오히려 또 양자 컴퓨터주들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제 피지컬 AI 필수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이 상용화는 왜 머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또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예요. 작년 이제 CES에서 젠슨 왕이 이제 기조 연설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참 가슴 아프게 양자 컴퓨터들이 단 며칠 만에 2거래일이었나요? 3거래일 만에 반토막도 나는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 올해는 참 오히려 이런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아키 퀀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이제 20%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기대가 커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CES 젠슨왕 발언 이후에 오히려 양자 컴퓨터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키 퀀텀도 20%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키 퀀텀이 지금 그 어떠한 어떤 긍정적인 보도자료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CES 2026을 지금 앞두고서 여기 참가해서 보여주겠다 지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확인이 되는 게 없거든요. 확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철저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 이슈 분석 찾아보면은 나오는 게 없을 거예요. 이슈를 가지고서 가기보다는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가? 그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왜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충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에너지주가 강세였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뭐였어요? CES에서 이 젠슨왕의 연설 이후였죠. 그래서 올해 이제 기조 연설을 통해 가지고 베라루빈 플랫폼을 올해 말에 출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AI라는 게 결국에는 이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큰 산업 인프라라는 걸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인프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잡아주면서 돈이 벌리는 시장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은 발생할 거다. 그런 것들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들이 함께 움직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젠슨왕이 이제 이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AI가 전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AI가 부족하다. AI가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서 에너지주들도 뭐 했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철저하게 이제 시장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기술주 에너지주들이 강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장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강세였던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주는 기업도 있고 빠지는 기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양자 컴퓨터처럼 어떤 테마를 만들고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은 뭐다? 시장이 분명하게 굉장히 좋았고 엄청나게 좋았다기보다는 기술주라든지 에너지주들이 강세다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양자는 오히려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음에도 양자보다 전체적인 테마적인 가치 우리 으쌰으쌰 함께 올라간다. 그런 상승에 대한 탄력은 제한됐다라는 거죠. 그럼 왜 오히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젠슨왕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이번 이 발언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AI를 위한 챗 GPT, 그러니까 물리적 AI라는 게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AI가 피지컬 AI를 위한 챗 GPT의 순간 엔비디아 CEO 새로운 AI 모델과 칩 출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다? 그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리적 AI를 위한 챗 GPT의 순간이 왔고 이 자율주행 차량용 AI 모델에 대한 신형 칩의 출시를 발표했다. 그래서 로보택시는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업체 중 하나고
젠슨학 CEO가 알파마요가 세계 최초의 사고하고 논리적인 자율주행차 AI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칩을 기반으로 이제 뭐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걸 마치면서 동시에 젠슨학이 뭘 이야기합니까? 벤츠와 1분기에 첫 자율주행 차량 출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자율주행 AI 모델 알파마요를 공개하고 이 모델 기반으로서 이번에 뭐 한다. 벤츠를 통해서 레벨 4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하겠다? 자율주행 차량 피지컬 AI 산업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냥 피지컬 AI 시대를 공식화했다는 거, 공식화. 이제는 사람들이 피지컬 AI 하고 있지만 그 시대가 현실이 됐고 우리는 1분기에 피지컬 AI를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이제는 이 공식화가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기대감이 어디로 들어와요? 양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양자로. 왜? 자,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피지컬 AI를 이야기할 때 뭐가 함께 딸려온다?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피지컬 AI 현실화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일반 인공지능의 개발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피지컬 AI를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그래서 인간 간의 이런 발생하는 돌발 변수를 재빠르게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구현하려면은 월등히 뛰어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평가인데 이게 뭐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는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만 봐도 말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가지고 도루마무 마냥 몇백 가지, 몇천 가지, 그냥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만, 수천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그걸 누가 한다? 지금 AI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다? 그리고 양자 피지컬 AI 기반 기술 개발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이 피지컬 AI와 양자를 묶어서 함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지컬 AI만 갈 수가 지금의 이 시대로서 피지컬 AI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피지컬 AI 기술만 가지고서는 말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양자가 함께 묶여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피지컬 AI를 뭐라고 한다? 필연적이다. 이 결합은. 너무 아까 했던 수많은 제약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양자 컴퓨터만 가지고 돌린다도 아니고 GPU와 양자 컴퓨터와 각각 분업 관계. 그래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뽑아내고 빠른 근사치를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들에 분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파트를 나누는. 우리가 이거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는 AI 플러스 뭐다 양자의 하이브리드의 아주 그냥 아름다운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림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최근에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미 BMW라든지 에어버스 같은 경우도 이 공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비행기 이런 스케줄 이런 부분 항공기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자 알고리즘이라든지 양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부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도 피지컬 AI로 엮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이미 양자가 적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CES 2026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 시장에게서 AI 한계로서는 부족했던 걸 양자가 뚫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아까 대표적인 얘기가 피지컬 AI가 될 것이고요. AI와의 시너지 때문에 이런 양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보도자료를 찾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양자 컴퓨터가 왜 올라갔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 이 CES에서 다시 한번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 기술을 공식화 선언하면서 중요한 게 알다시피 피지컬 AI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게 피지컬 AI라고 하니까 특별한 뭐가 새로운 게 나왔다 생각하는데 피지컬 AI가 말 그대로 뭐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꿈꾸던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기존에 꿈꾸던 게 그냥 피지컬 AI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걸 공식 정의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영역이고, 오히려 이 시대가 다가오는 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된다? 양자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라는 애들이 새롭게 반사회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게 CES로 넘어가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오히려 양자 센터들의 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